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했던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표현,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표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얘가 세타일 때, 자, 빗변이 a면 높이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a 사인 세타다. 그리고 밑변은 a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면, 간단하게 증명을 해주면, 우리가 높이를 보통 h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a분의 h라고 쓸 수 있다. 따라서 h는 뭐다? a 사인 세타다. 간단한 논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밑변의 길이를 a라고 알고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높이는 a 사인 세타, 밑변은 a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만약에 빗변을 a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밑변 세타고 90도고 밑변을 a라고 한다면 높이는 a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그리고 빗변은 코사인 세타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높이를 a라고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밑변을 탄젠트 세타분의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빗변은 사인 세타분의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알 때, 그리고 한 예각을 이용해서 남은 두 변의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익숙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약속 하나만 합시다. 삼각형 기호랑 그런 것들의 문자 표현에 대한 약속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기를 각 각도를 A, B, C, 어떻게 보면 꼭지점이죠. 이렇게 A, B, C라고 표현을 했으면 이 각도는, 여기 각도는 각 A가 되는 거고요. 여기 각도는 각 B가 되는 거고, 여기 각도는 각 C가 되는 거다. 그리고 각 꼭지점에 마주보는 대변이 있을 텐데, 이 대변은 스몰 a, 여기는 스몰 c, 여기는 스몰 b로 표현하기로 약속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사인 법칙이 뭔지 좀 얘기해 봅시다.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사인 법칙은 뭐냐면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부터. 만약 일반적인 삼각형 ABC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 즉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요걸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를 만족하는데 이렇게 쓸게요. 이란다. 이렇게 쓸게요. 자, 즉 각도, 어떤 각도의 사인 값과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비율은 다 똑같이 외접원의 지름이다
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45도래요. 그리고 여기가 10cm인데 여기 길이가 x cm로 알고 싶대. 여기 길이를 알고 싶대. 그럴 때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사인 45도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10은 사인 60도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x다 해서 이러한 등식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xcm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식인데 자, 이게 왜 성립하느냐? 잠깐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 자, 증명을 할 때는 먼저 요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삼각형 뭐 예각 삼각형이든지 둔각 삼각형이든지 직각 삼각형이든지 어떤 삼각형이더라도 무조건 외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사실은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예각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예각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예각 삼각형이 있을 테고 요거랑 외접하는 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외접하는 원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외접원이 있고 여기에 내접하는 예각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이거 기억할라나 모르겠는데 원주각과 호의 길이는 뭐한다? 비례한다를 이렇게 썼었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비례 표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비례한다. 원주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각 A가 원주각인데 그리고 이 원주각 A에 대한 호는 호 B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 각 A를 옮길게. 어떻게 옮길 거냐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이 선분 AB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A'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호 BC가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의 호의 길이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요 각 A랑 요 각 A'은 같다 라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선분 A'B는 원의 중심을 지나고 각 원 위에 두 점이기 때문에 얘는 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 A'CB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몇 도가 될 수밖에 없다?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각 삼각형 A'CB는 무슨 삼각형이 된다? 직각 삼각형이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줬으니까 여기 길이를 2R이라고 두면 우리가 sin A'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sin A'은 당연히 각도가 sin A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sin A는 이 각도가 A'이랑 똑같기 때문에 sin A'이랑 똑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sin A'은 여기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높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 표기에 의해서 마주보는 각도는 스몰 소문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를 스몰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빗변분의 높이, 즉 빗변 2R분의 높이 스몰 a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어떤 이 분모와 여기에 자리를 바꿔주면은 이 R은 뭐가 된다? sin A분의 A가 된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논리로 내가 A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B를 움직여도 되고요. C를 움직여도 돼요. 호의 길이를 고정한 상태로.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등식을 얻게 되느냐? 이 R은
사인 b분의 b가 될 수도 있고요. 이 r은 사인 c분의 c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부 다 2r이 되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런 식으로 써서 예각삼각형일 때는 사인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삼각형. 직각삼각형일 때는 너무 단순해요. 그냥 이거잖아. 그지? 직각삼각형으로 내가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일 때 증명하는 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자, 둔각삼각형일 때 봅시다. 자, 둔각삼각형일 때 자, 똑같이 외접원을 그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잡아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문제가 뭐냐면 옮겨서 90도를 만들기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B랑 같이 아무데나 이렇게 보조선 두 개를 이어서 내접 사각형을 만들면 여기를 A'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A'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접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내접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므로 중3 때 배웠던 성질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 각도가 A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각도를 A'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파이 마이너스 A라고도 할 수 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둔각 삼각형을 보는 게 아니라 요 삼각형 A'BC 요 예각 삼각형을 볼게. 요 예각 삼각형을 보면은, 자, 여기서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 여기 O를 지나면서 여기를 변형시켜줘. 어떻게 변형시켜주냐면 이렇게 변형시켜주면은 원의 중심을 지나고 A'이 A2'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호의 길이는 똑같으므로 여기는 여전히 파이 마이너스 A가. 그리고 CA2'은 지름이 됐으니까 여기 각도는 90도가 되고 여기 각도는 90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 빗변의 길이는 원의 지름이 됐으니까 2r이 되겠지. 이 상태로. 그리고 요 선분 CB는 각 A의 대변의 길이이므로 스몰 a라고 잡는다면은, 따라서 여기서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을 찾아주면 사인 A 사인 A는 이 각변환에 의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랑 똑같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2'이랑 똑같고, 그지? 사인 A2'은 높이 빗변인 빗변분의 높이 삼각비의 정의에 따라서 2R분의 A라고도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와 여기 순서를 바꿔주면 2R은 똑같이 사인 A분의 A라는 놈이 나온다. 괜찮죠? 다른 각도도 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같은 논리로 똑같이 사인 법칙을 만족하는 공식이 유도가 된다, 이 얘기죠. 괜찮지? 따라서 사인 법칙은 이런 식으로, 이게 예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성립을 합니다. 괜찮죠? 자, 요게 삼각형이 요게 사인 법칙이고요. 자, 사인 법칙을 살짝 변형시키면, 자, 사인 법칙을 좀 변형시키면 또 특별한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공식에서 양변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곱할게요. 그러면은 요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A는 2R 곱하기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 요런 식으로 등식이 성립하고 A랑 sin A가 2R을 곱하면 같아져요. B랑 sin B도 2R을 곱하면 같아지고 C랑 sin C도 2R을 곱하면 같아지므로 요 2R을 비례상수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비례식을 얻을 수 있겠지.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즉 무슨 소리냐? 삼각형의 세 내각의 sin 함수의 함수값의 b와 마주보는 세 변의 길이의 b는 서로 같다라는 이런 비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지? 그럼 이제 이 사인 법칙은 어디다 써먹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인 법칙은 어디다 써먹냐? 활용. 사실 이게 중요하죠. 사인 법칙은 주로 어떻게 써먹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떤 문제에서 일반적인 삼각형, 그냥 직각 삼각형이 아닌 어떤 삼각형을 분석할 때 꼭 써먹어야 되고요. 특히 대표적인 상황을 꼽아라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겠지, 당연히. 왜냐면은 사인 법칙 공식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외접원이 주어진 문제다, 외접원이 있는 문제다 라고 하면은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걸 의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각도가 좀 많을 때, 주어진 각도가 많을 때 사인 법칙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상황인 거지 꼭 이렇지 않더라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려면 쓸 수 있는데 대표적인 상황이다. 주어진 각도가 많은 건 왜 그러냐? 이 사인 법칙 공식 특성상 각도가 많이 들어가요. 각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변의 길이도 많이 들어가지만 뒤에 배울 코사인 법칙이 좀 더 변의 길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인 법칙은 좀 각도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많을 때 주로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변의 길이가 많을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나한테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사인일 때, 주어진 정보가 사인 함수 값일 때도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대표적인 상황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사인 법칙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문제 하나만 예시로 들어볼게요. 되게 간단한 예시로, 만약에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BC가 있는데 A는 10, B는 8, 그리고 A는 60도다. 이럴 때 코사인 제곱 B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사인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려봐야지. 이게 뭘 나한테 주는지 그려보시면 A가 60도고요. A가 60도니까 여기다 쓸게요. A 여기 60도. 사실 60도라고 하긴 줬긴 했지만 우리는 호도법이 더 익숙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3분의 파이라고 하고 여기가 10이고,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 각도는 B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코사인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이니까 사인 법칙은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왜? 코사인 제곱 b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 생각도 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인 b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거든. 그지? 사인을 찾으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10은 사인 b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자, 이 놈을 정리해주면 사인 b는 8 곱하기 10분의 사인 3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므로 8 곱하기 20분의 루트 3이고 약분해서 곱해주면은 5분의 2 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은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각에 대한 정보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인 법칙 해봤고,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코사인 법칙은 또 뭐냐면 역시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길이에 대한 정보나 각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가 코사인 법칙이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삼각형 ABC에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라고 쓰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만 통하는 공식이니까 코사인 법칙은 일반적인 삼각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요 등식을 만족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다. 당연히 A제곱뿐만 아니라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C제곱을 알고 싶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요 알고 싶은 대변의 길이가 알고 싶은 변의 길이에 마주보는 각, 대각을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얘기죠. 자, 이것도 간단하게 증명을 좀 해주면 얘는 조금 증명 방법이 복잡한데 자, 먼저 내가 예각삼각형을 하나 가져올게. 예각삼각형일 때만 증명을 할게요. 둔각삼각형일 때, 직각삼각형일 때 다 비슷하니까 예각삼각형일 때만 증명을 해주면, 먼저 이런 식으로 A, B, C라고 하고, 내가 만약에 A에서 BC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선분의 길이 A는 선분 BC 여기를 나타내고, 여기 길이는 선분 BH 더하기 선분 HC라고 할 수 있어. CH라고 할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길이가 C고 여기 길이가 B고 지금 여기 밑에 길이가 A니까 여기 길이는 이 각도랑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맨 앞에서 약속할 때 들어갔었던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 표현, 이 BH 길이는 C 코사인 B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빗변의 길이를 알고 여기 각도를 알 때 밑변의 길이 표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빗변의 길이를 알고 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겠지. 잠깐만. C 코사인 더하기 B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같은 논리로 내가 요 꼭지점 A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요 꼭지점 B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를 H라고 잡았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표현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B는 C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C.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다시 이것만 해볼게. 자,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이 선분 B의 길이는 여기 선분 AH 곱하기 여기 선분 AH 더하기 선분 CH가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 선분 AH는 빗변의 길이가 C이고 한 각도가 A인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이므로 A가 C 코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빗변의 길이가 A고 각도가 C인 밑변의 길이이므로 A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얘네들을 더하면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같은 논리로 C라는 선분도 저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표현을 하면은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네, 이런 식으로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코사인을 넣어서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각 세 식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곱하고 C를 곱할게요. 그러면 A 제곱은 AC 코사인 B 더하기 AB 코사인 C 이렇게 되고, B 제곱은 BC 코사인 A 더하기 AB 코사인 C, C 제곱은 AC 코사인 B 더하기 BC 코사인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A 곱하고 여기다가는 B를 곱하고 여기다가 B를 곱하고 여기다가 C를 곱하고 여기다가 C를 곱한 거예요, 그냥. 왜냐면 코사인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작을 해주는 거야, 식 조작을. 여기서 첫 번째 식을 기준으로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빼주면 그거를 1번식이라고 할게. 그러면 A제곱에서 B제곱이랑 C제곱이 빠지는 것은 여기서 얘네 둘을 빼는 거잖아. 볼게요. AC 코사인 B랑 AC 코사인 B 얘네 둘이 날라가지, 이렇게. 그리고 AB 코사인 C랑 AB 코사인 C 얘네 둘이 날라가서 결국 얘랑 얘만 남는다. 즉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만 남겠지. 이런 식으로. 따라서 A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다. 괜찮죠? 만약에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를 유도하고 싶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 식과 이 식을 빼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정리하면 되겠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 예각삼각형일 때도 이렇고요. 직각이랑 둔각일 때도 똑같이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래서 표현하면 된다. 괜찮죠? 따라서 요게 코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쓰이느냐?
그 전에 이 코사인 법칙을 좀 변형한 식도 알아놔야 되는데, 일단 이 코사인 법칙에선 지금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알고 싶을 때 다른 두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각도, 즉 이 각도를 조사해보면 끼인 각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자, 이 a 제곱을 알고 싶으면 b랑 c를 알아야 되고 요 끼인 각도를 알면 끝난다, 요 개념이거든. 그지?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코사인 a를 냅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항시키면 이런 식의 결론도 얻을 수 있는데,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되느냐, 너가 만약에 어떤 한 삼각형의 각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럼 나머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요 관계식을 찾을 수 있으면 각도 하나를 알 수 있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이로 각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사인 법칙으로.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한 식도 알아두면은 좀 편할 것 같다. 괜찮지? 자, 코사인 A는 이렇게 되고, 코사인 B랑 코사인 C는 어떻게 될지 스스로 유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코사인 법칙은 대체 언제 써먹냐? 활용. 자, 활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변과 끼인 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대표적인 상황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변에 1번 주어진 변의 길이가 많을 때,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제 사인 법칙이랑 좀 대조되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코사인 법칙은 공식 특성상 변의 길이가 3개 그리고 각도는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많이 알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없어요. 주어진 변의 길이가 많을 때 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둡시다. 괜찮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은 각각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인 법칙은 외접원을 할 때, 아니면 각도를 많이 할 때, 아니면 사인 함수값 같은 거 줬을 때, 그쵸? 정 아니면 변의 길이가 많아도 쓸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은. 근데 코사인 법칙은 좀 제한적이야. 그냥 주어진 변의 길이가 좀 많을 때 쓸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상황만 알아둡시다. 실제로는 이걸 터득하는 거는 그냥 문제를 통해서 많이 자기가 써봐야 돼. 괜찮죠? 자, 이것도 코사인 법칙 관련된 예시 문제 하나만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각각 2, 3, 4인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세 내각 중 가장 작은 각의 크기 각의 크기 최소값을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몇이냐?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벌써 최소값 얘기 나오니까 좀 어질어질한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세 변의 길이가 2, 3, 4라고 정해졌다는 뜻은 각도도 이미 정해져 있는 삼각형이라는 뜻이란 걸 알 수 있어. 왜? 코사인 법칙 때문에. 아까 코사인 법칙 변형한 요게 그거였잖아.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각도는 정해진다.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변의 길이 2, 3, 4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 각도를 구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랬을 때 한번 삼각형을 그려볼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서 2, 3, 4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거는 예시니까 세 내각을 전부 다 구해볼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세타, 여기 알파라고 합시다. 여기 각도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여기 코사인 알파를 구해보고 싶은데 코사인 알파를 구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저 각도 변형 공식 몰라도 이렇게 가도 돼요. 자, 마주보는 내가 알고 싶은 각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 16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리고 코사인 알파까지 이렇게 해주면, 자 정리해주면 3은 2, 4, 32 코사인 알파.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몇이 된다?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괜찮죠? 마찬가지로 여기 베타를 구하고 싶대. 그럼 똑같이 베타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은 9는 제곱 더하기 제곱 16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의 코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해주고 너를 정리해주면은 2, 4, 4, 4, 16 코사인 베타가 11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베타는 16분의 11이 나온다. 감마 구해봅시다. 코사인 감마 구해보면은 제곱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은 16 더하기 9 마이너스 2, 4, 3 코사인 감마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1, 2, 4, 8, 3, 24죠? 24 코사인 감마는 21이겠죠. 이렇게. 따라서 코사인 감마는 어떻게 된다? 24분의 21 3으로 나누면 8분의 7 이렇게 되죠. 따라서 코사인은 코사인 함수를 보면 알겠지만 코사인 함수는 0도부터 90도까지는 각도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져요. 각도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각의 크기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코사인 값이 가장 큰 값을 물어봤다는 얘기고, 그 말은 얘가 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8분의 7이 제일 크니까 각도는 제일 작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을 배웠는데 이걸 활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영상 끝낼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죠. 요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되게 많이 쓰이고요. 두 번째, 중3 때 배웠던 건데 이것도 되게 엄청 많이 쓰여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즉 이 AB 사인 세타는 뭐냐?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 끼인 각도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세타일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고, 자, 세 번째는 이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4R분의 ABC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당연히 여기서 그 라지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고요.
괜찮지? 자, 이거는 사인 법칙을 알고 있어야 증명이 가능한데 간단하게 증명을 해주면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대충 증명을 할게요. 우리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삼각형 기호를 통해서 다시 표기를 바꿔볼게.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 B면은 여기 각도는 C가 될 거야. 그지? 왜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2분의 1 AB 사인 C란 얘긴데 여기서 이 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C분의 C는 2R이죠. 그지? 그러니까 사인 C는 2R이랑 위치 바꾸면 2R분의 C가 된다. 따라서 얘를 2R분의 C로 바꿔주시면 결국 4R분의 ABC라는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공식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쓸 수 있는 공식이고 증명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한다. 괜찮죠? 그리고 자, 외접원의 반지름 이용했으니까 당연히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는 공식도 있고 2분의 1의 R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여기서 작은 스몰 r은 내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죠. 내접원의 반지름. 자, 요거는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해주면 내접원이니까. 자, 그리고 어떨 때는 작은 r, 스몰 r, 어떨 때는 큰 라지 r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외접원은 언제나 삼각형보다 커요. 그리고 내접원은 언제나 삼각형보다 작다. 따라서 크니까 큰 r, 작으니까 스몰 r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지? 어쨌든 자, 지금 내접원을 이렇게 네, 그렇다고 칩시다. 네,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우리가 내접원의 성질에 의해서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 이런 식으로 접점 딱 3개 그을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중3 때 배웠던 성질이죠. 90도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삼각형 3개로 쪼갤 수 있어. 이렇게 이런 빨간색 삼각형 3개로 쪼개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두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뒀으니까 이 삼각형 전체 넓이는요, 이 작은 빨간색 삼각형 3개의 합과 똑같다. 그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첫 여삼각형,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이게 두 번째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이게 세 번째 삼각형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전체 삼각형 넓이가 되는데 요거를 2분의 1 R로 묶으면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오게 된다. 괜찮죠? 네. 자,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도만 알면은 뭐 밑에 좀 더 하나 더 있는데 헤론의 공식이라고 막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서 실전성이 별로 없고요. 이 정도 4가지 공식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문제 다 풀 수 있다. 여기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가지만 더.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는데 정삼각형 넓이,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할게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었다.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한다면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넓이까지 해주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괜찮죠? 여기까지 하면은 삼각함수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